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11월 1일 우리 10주차 마지막 상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구분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자, 이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그죠? 자, 바로 나와야 되죠. 그죠?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가세 기간 종료일. 자,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자 성격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정 가세 기간 종료일로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자, 그다음 문제. 자, 이제 조금 중요한 파트인 영세율과 면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책에 뭐 문제도 그렇게 많이 실어 놓지가 않았고요. 자, 이 정도 문제만 풀 수 있다면 문제 푸는데 전혀 이상이 없을 겁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 영세율은 수출하는 제하에 적용된다. 그죠? 네, 수출하는 제하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영세율은 완전 면세에 해당한다. 네, 맞죠? 자, 영세율은 완전 면세. 면세는 불완전 면세. 자, 이유가 뭐죠? 네. 자, 매입세 공제가 가능. 면세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입니다. 자, 영세율은 중간 단계에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예측한 부가치세를 거두려고 하는 어떤 그 계획이랑 실제로 국가에 들어오는 거랑 완전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면세는 다릅니다. 이 면세가 끼게 되게 되면 우리 한수효과 그리고 누적효과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자, 직수출하는 제하의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탈리아에 수출을 합니다. 자, 이탈리아 현지 업체에서 대한민국에 세금 계산서가 필요할까요? 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당연히 필요가 없죠. 자,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나름대로 증빙서류가 있을 겁니다. 이 세금 계산서는 대한민국 제도예요. 자, 세금 계산서는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부가치세 제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 놀 때만 세금 계산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4번. 영세율은 소비지구 가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죠? 소비지구 가세 원칙을 실현해야지 이중가세 방지가 되고, 그리고 가격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자, 다음 중 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자, 1번. 영세율은 수출하는 제하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도 적용된다. 그죠? 자, 수출하는 제하 그리고 외국에서 몸으로 하는 것도 전부 다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2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항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자, 항상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뭐죠? 그렇죠. 자, 대한민국 내에서, 자, 국내 사업자 간 어떤 구매 확인서나 또는 외국 신용장을 근거로, 자, 영세율 거래를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 가세 사업자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 만약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면세 포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빠르게 읽다 보면 간이 가세를 포기하여야 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표현은 틀렸습니다. 자, 간이 가세자는요, 그 부가치세법상 가세 사업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간이 가세자는 영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자, 4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재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죠? 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일반 가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재원 의무를 이행해 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다음 중 부가치세의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이런 문제들 쉽습니다. 네. 자, 1번.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의 공급. 자, 이거 가세에 해당이 됩니다. 가세. 자, 우리가 외국 항행 용역은 요거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세율입니다. 영세율. 아셨죠? 자, 우리 그 뭐냐 우리가 뭐 지하철 그리고 시내버스 뭐 이런 여객 운송 용역이 면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아이고, 시내버스. 네. 그리고 어떤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교통수단, 어떤 KTX, 그리고 택시, 우등 고속버스, 그리고 항공기, 이런 것들은 가세 여객 운송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외국 항행 용역의 의미는요, 자, 국외에서 국외로 되는 거,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오는 거, 국내에서 국외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항공기가 국내에서 국내로 가는 거예요. 김포, 제주, 제주, 김포, 이런 것들요. 네. 자, 수돗물 면세, 물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의식 중에 하나고, 토지의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치세의 구성 요소고, 자, 연탄의 공급, 연탄이 없으면 아주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죠. 네. 자, 근데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가세가 되겠다. 그죠? 네. 자, 4번. 다음 중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자, 첫 번째 수돗물. 맞아요. 네, 이거 면세입니다. 자, 두 번째 도서신문. 맞아요. 부가가치세 낼 돈이 없어서 책을 사보지 못하고 책을 사보지 못하거나 신문을 읽지 못하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죠? 자, 가공식료품. 자, 이거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공부했듯이 미가공 식료품 같은 것들 있죠. 요거는 국내든 국외든 수입산이든 모두 다 면세입니다. 하지만 가공식료품은 국내든 국외든 모두 가세에 해당됩니다. 자, 미가공해야 됩니다. 미가공. 네. 자, 시내버스 운송 용역. 자, 시내버스. 그죠? 네. 자, 토지 공급. 네, 이거는 부가가치의 구성 요소니까요. 자, 교육 영역. 잔, 허가 인가받은 경우의 하남. 그렇죠.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 영역에 대해서는 부가치세가 가세가 됩니다. 자, 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택시에 의한 여기의 우선 능력. 자, 이거 가세입니다. 가세. 네, 이게 틀렸습니다. 네. 자, 도서 대여. 도서는 파는 것도 면세, 대여해 주는 것도 면세입니다. 3번 미술관의 입장. 네, 부가치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막 미술관, 박물관 이런 어떤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곳에 못 가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4번 식용으로 제공되는 임산물. 요거 미가공 식료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농축수 임산물. 그죠?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네. 자, 6번입니다. 자,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다음의 거래 중 부가치세가 가세가 되는 것은, 자, 1번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그죠? 임대. 자, 토지의 공급은 무조건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의 임대는 원칙이 가세입니다. 단 주택 토지는 면세입니다. 아셨죠? 네, 토지 임대는 그렇습니다. 자, 건물의 공급은 무조건 하면 그렇다. 자, 원칙이 가세입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건물의 임대입니다. 건물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가세입니다. 단 주택은 면세입니다. 자, 어떤 거는 규모가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규모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이거를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논리를 좀 구성을 해놔야지 나중에 실무에서도 제대로 헷갈리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건물의 공급과 임대는 다 가세예요. 가세. 단 주택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는데 건물을 팔 때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면세에 해당이 되고, 임대는 주택이라고 하면 규모 상관없이 전부 다 면세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네, 맞죠?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는요, 일반 가세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는 해당이 되고 부가세법상 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2번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이 말 맞죠? 이 말 맞죠? 면세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치세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면세 포기를 하여야지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영세율은 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제도에 해당한다. 왜 완전 면세라고 했죠? 그렇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면세라고 했습니다. 자, 4번. 자, 면세 제도는 소비지구 가세 원칙을 구현하고,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자, 면세 제도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고, 영세율은 소비지구 가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다. 그죠? 자, 7번에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수출하는 제하에 적용된다. 그렇죠? 네. 2번 내공식용장에 의할 경우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맞죠?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요. 3번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불완전 면세 제도이다. 자, 이거는 면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면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영세율은 세부담 경감을 시켜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영세율은. 자, 4번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세법상
가세 사업자여야 한다.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영세율이 부가가치 세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 세금 계산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다음 자료에서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런 문제 너무 단순한 문제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세금 계산서의 개념과 기재사항에 대한 문제가 은근히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보너스 문제 같은 겁니다. 자, 1번.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의 등록번호. 네, 요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맞습니다. 자, 2번. 공급 연월일. 자, 이거 틀렸습니다. 자, 공급 연월일은 자, 임의적 기재사항인 거고, 작성 연월일이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전부 다 이렇게 나오네요. 딱 보니까, 그죠? 네. 자, 3번 문제. 자, 다 이걸로 장난을 치네요. 그죠? 네. 자, 전자세금 계산서와 그리고 발급 의무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세금 계산서 넓게 그냥 물어본 문제네요. 자, 1번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거 틀렸다, 그죠? 자, 개인사업자는 자, 전기에 3억 이상 우리가 그 가세든 연세든 매출을 올렸을 때 그때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개인사업자는 전기에 공급 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죠? 그렇죠.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월합계 세금 계산서 있죠. 우리 세금 계산서 후 발급 특례 규정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이거는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3번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 그렇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는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냥 바로 그 날에 발송을 하겠죠. 자, 4번 수입세금 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발급한다. 예, 맞습니다. 수입세금 계산서는 세관장이 가세 재원을 포착해서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다음 중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휴대폰을 판매하는, 그렇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는 일단 법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전기에 3억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자입니다. 네, 간이사업자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8,800만 원 이하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영농조합법인은 자, 배추를 재배한다고 돼 있다, 그죠? 미가공 그 뭐냐 농산물이다, 그죠? 미가공 농산물은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면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자, 우리 허가 그리고 인가받은 교육 용역은 면세사업자입니다. 네, 그래서 4번 또 틀렸습니다. 자, 6번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원칙적으로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된다. 자, 이게 원칙이고, 그리고 선발급 특례, 후발급 특례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떠올려 줘야 됩니다. 자, 2번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거 선발급 특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뭐 우리가 먼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제하를 공급하고 그리고 뭐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자, 3번 월합계 세금 계산서. 이거는 후발급 특례다. 그죠? 예외적으로 제하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4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 이건 틀렸다. 그죠? 14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칙은 지켜줘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다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든 종이세금 계산서든. 4번 자,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된다. 그렇죠?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 개인사업자는 전기에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자, 7번 자, 당사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급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이거는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의미할 것 같아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1여월이다. 그죠? 1여월. 작성 연월일을 5월 말일자로, 그러니까 5월 31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자,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는가? 자, 10일을 넘기면 안 된다. 그죠? 네, 이렇게 10일을 넘기면 안 되고 5월달 세금 계산서는 6월 10일까지 반드시 발급을 해줘야지 됩니다. 자, 8번. 자, 다음 중 세금 계산서의 원칙적인 발급 시기. 자, 원칙적인 발급 시기는 뭐죠? 그렇죠. 제하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입니다. 그죠? 이게 원칙입니다. 자, 달의 말일까지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자, 다음 달 10일까지. 그렇죠. 월 합계 세금 계산서. 자, 이거는 특례 규정인 것이지 원칙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자, 15일이라는 것도 없고요. 자, 9번 전자세금 계산서의 국세청 존속기한은 자, 우리 이거 살펴봤습니다. 그죠? 다음 날까지예요. 자, 우리가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그 발급 명세를 존속을 해줘야 됩니다. 자, 10번. 자, 다음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세금 계산서는 월별로 합계하여 발급할 수도 있다. 그죠?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자, 2번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자, 틀렸죠?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5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보관 의무가 없겠다. 그죠? 왜냐하면 전자적 자료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자, 3번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요. 세금 계산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급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4번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 우리 세금 계산서 마지막 시간에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죠?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 그리고 어떻게 기재하는지, 그리고 작성 요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고사항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와 관련된 것들이네요. 자, 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내용을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우리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1번. 자, 다음 중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으로 자, 틀린 것은 자, 1번 개인적 공급. 자, 개인적 공급은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간주 공급은 없어요. 근데 간주 공급 중에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제하에 대해서는 7일 공급으로 보아서 반드시 간주 공급이지만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자, 간주임대로 피 없이 잔존 제한. 자, 이러한 1번의 간주 공급, 4번의 피 없이 잔존 제한, 이런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발급 의무 면제가 없고요. 간주 임대로는 실제로 그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도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세 표준에는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12번. 자, 다음 거래는 가세 사업자인 주식회사 알파의 거래이다. 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거래는 보자. 이것도 뭐 면제와 관련된 문제네요. 자, 소매업자에게 공급한다. 사업자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되고, 2번 간이가세자에게 공급한다. 간이가세자도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행해 줘야 되고, 자, 3번 직수출. 자, 직수출은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세금 계산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면세사업자에게 공급. 면세사업자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A라는 사업자가 있어요. 가세 사업자예요. 자, B 사업자가 있어요. 자, 면세예요. C 사업자가 있어요. 가세예요. 이 B 사업자가 A 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부가치세가 가세가 되고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취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B 사업자가 C 사업자한테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이 발생한 거고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됩니다. 면세 사업자니까요. 자, C 사업자는 B 사업자한테 어떻게 되죠?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면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산서를 수취해야 됩니다. 자, 이 면세 사업자가 매입을 할 때 이 세금 계산서를 나는 면세 사업자인데 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자료에 세금 계산서의 발행은 자, 매입자 기준이 아니라 공급받는 자 기준이 아니라 공급자 기준으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B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인데 면세 사업자라 할지라도 A 사업자가 가세 사업자면 이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든 1번이든 2번이든 4번이든 전부 다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알파가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가세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4번한테 우리가 공급을 할 때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우리 가세 표준의 계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요까지 수업을 했고 요까지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한 반 정도는 지나온 것 같아요. 자, 1번.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가세 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자, 1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지하에 가해. 자, 지금 가세 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니 구매한 사람한테 도달하기도 전에 파손이 되었다면 공급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거는 가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한입 되었습니다. 한입. 매출 한입이라고 들어봤죠? 자, 우리 용어를 한번 정의 한번 해볼게요. 매출
매출한 입. 자, 매출로 판매된 것이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냥 반품이나 비슷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매입한 출입니다. 자, 구입했는데 하자로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반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가세표준은 매출하는 입장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할인된 재가액 요거잖아요. 요거. 네, 그러면 이런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한입 이런 것들은 가세표준에서 당연히 가세표준에서 포함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죠? 다시 반품되었으니까 공급행위가 취소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3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관련이 돼 있다면 당연히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만약에 공급과 관련이 없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세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자, 4번.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 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자, 매출 할인이다. 그죠? 자, 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세표준에 포함을 하면 안 됩니다. 자, 2번. 부가치세법상 가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간세, 2번 기별소비세, 3번 할부 거래에 따른 이자에, 4번 매출 애누리. 여기 답 나왔다. 그죠? 이거는 가세표준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간세 개별 소비세는 우리 수입하는 재화를 부가치세를 매길 때 그때 이 간세 개별 소비세까지 모두 합한 금액에다가 부가치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세표준에 얘네들은 포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기 할부 판매, 단기 할부 판매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그렇죠. 가세표준에 포함을 한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체이자 어떤 지급해야 되는 대금을 늦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그렇죠. 가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금 계산상에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교육세, 2번 간세, 3번 개별소비세, 자, 4번 취득세. 자, 이런 문제 나오면 가장 골치가 아프죠. 그냥 공부를 수입에 대한 가세 표준을 잡을 때 간세 가격도 있고 간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이 달라붙는 거나 했는데 이런 식으로 뜰렁 다른 세금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못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4번 이 취득세는요, 이게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지방세에 해당이 돼. 자, 근데 이런 교육세, 농특세 이런 것도 지방세, 농특세는 국세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습니다. 세금들. 자, 이것을 어떻게 외우는 것이 좋을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간세자가 들어가는 것들 나오고, 자, 부가가치세하고 반대되는 국부에 대한 세금이 개별 소비세고, 그리고 술이 유통될 때 내는 주세, 그리고 교육세, 농특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개별 소비세나 주세나 이런 거에 달라붙는 그런 부가적인 세목입니다. 자, 하지만 이 취득세는요 조금 달라요. 이 취득세는 어떤 건물, 그리고 건물밖에 없겠네요. 네, 이 건물을 수입해 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선박, 차량 이런 것들은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등록세를 내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이상해서 이 4번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답을 하기가 녹록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11주차 수업 때 나머지 문제 풀고 그리고 이제 매입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주차에 뵙겠습니다.